처음에 이제 회계사를 하게 된 계기는요. 이제 경영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제 나이대쯤 되면 장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래에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어떤 게 있을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그리고 주변인들을 많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그 경영대 쪽에서는 가장 전문 직종으로 뽑을 수 있는 게 회계사니까 회계사를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한 이제 회계사 하면 이제 사회적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좀 높게 평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회계사를 제가 처음에 하게 됐는데요. 후회는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일 자체가 상당히 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뭐 액티브한 그런 일도 아니고, 사실 회계라고 하는 일 자체가 남이 이제 버려놓은 것을 이제 흔히 얘기하면 뒤치다거리라고 하죠.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겉모습에 이제 표현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상당히 좀 그런 뒤치다거리를 많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기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회계 경영학도로서 전문 직종을 나갔을 때 가장 그래도 선호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회계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태국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주로 했었던 일이 이제 회계감사 쪽 일도 많이 했었지만, 회계감사팀 말고 저는 국제무역팀이라고 해서 ITC 팀이 별도로 존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국제무역 분쟁이나 상계관세나 덤핑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맡는 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덤핑 일을 제가 주로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덤핑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가격을 싸게 파는 것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덤핑 문제는 이제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무역 그 가장 일반적인 행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그 당시에 이제 한국과 태국산 합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파티클 보드를 합판이라고 부르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에서 설탕을 제일 많이 만드는 미폰이라는 그룹이 있죠. 예, 그 회사가 설탕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사탕수수와 그리고 태국에서 많이 있는 우드 칩들, 고무나무 칩들을 그걸 잘 만들어서 그 합판을 만듭니다. 그 합판이 국내에 이제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그 업체가 합판을 제조하는, 그 당시 이제 주식회사 동화라고 하는 참마루로 상당히 많이 유명해진 회사죠. 그 회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태국 업체를 대리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처음 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때 같이 저희가 회계사하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는데요. 예, 저희 쪽에서 이제 회계팀과 그리고 태국 쪽의 법률팀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일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제 와이프가 되는 변호사를 같이 만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태국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네. 태국과 뭐 한국 기업의 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아무래도 한국 기업은 주로 이제 서비스 업종이나 아니면 하이 테크놀로지 사업,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그 자동차 그런 위주의 산업 위주로 많이 뭐 저희가 분포가 돼 있다면, 태국은 아무래도 뭐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특히 이제 관광업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부품 그런 제조하는 제조업종에 상당히 좀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기업하시던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쪽에서는 상당히 당연시처럼 여기는 그런 산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국에다가 우리가 접목을 시켰을 때 전체적인 그런 기업 환경이라든지 기업 인프라, 또 경제적인 인프라 자체가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서비스 업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인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확충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태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새롭게 접촉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기업은 똑같이 존재하지만 법인 형태로서, 법인이라든지 이런 기업 형태로서 법률적인 형태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태국 내에서 운영했을 때 그런 기업 간의 좀 차이점은 제 생각엔 산업군이 아무래도 국내하고는 좀 다르게 편성이 돼 있고 위주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 과정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런 기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회적 인프라가 좀 달라서
서로 이제 기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 업종을 진출하시려는 분들이 태국 내에서 많은 고전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인프라적인, 사회적인 인프라 자체가 서비스 업종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 업종에 100%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형성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스카이엔드 얼라이언스는 처음에 제가 이제 태국에 발을 딛게 됐을 때 같이 일을 했었던 제 와이프이자 변호사인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이제 회계사, 주로 이제 회계와 법률 쪽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회사고요.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SKY란 이름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제 이름에 이제 기영, 그리고 와이프 이름에 스프라카니아 개춘폰 이름을 따서 저희가 스카이엔드, 그다음에 여러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신 많은 변호사분들과 그다음에 법조인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을 같이 합쳐서 저희가 스카이엔드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된 업무는 회계 업무와 그다음에 법률 업무, 기타 이제 컨설팅 업무로 구분이 되는데요. 회계 업무는 가장 일반적인 저희가 법인 관련된 기장 업무부터 세무대행, 회계 감사 이런 부분부터 지금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반덤핑, 그다음에 이전 가격, 그다음에 주식가치 평가, 실사 업무 등 이런 위주의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 쪽은 가장 기본적인 법인 설립부터 시작을 해서 이민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소송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중에는 회계 쪽 분야는 지금 컨설팅, 특히 이제 반덤핑 컨설팅과 이전 가격과 관련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쪽은 법인 설립과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민 업무가 현재는 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 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저희 고객의 거의 90% 이상이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소송 관련된 건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바람으로는 많은 제가 소송 케이스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태국에서 이제 기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일단 많은 경험을 좀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아이템이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고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사실 현지에서 적응시켜서 대박 상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경험했었던 분들은 물론 태국 내에서 또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접목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응력이나 이런 것이 빠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6개월이면 6개월 정해진 기간만큼에 대한 사전조사 기간과 그리고 현재 있는 시장 환경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현지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고객이 현재 지금 100여 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퍼센트라고 정확하게 꼽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략 제 생각엔 열에 한두 개 정도 업체만 법인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법인들이 설립을 해서 태국 내에서 법인세를 낼 정도라는 얘기는 결국은 수익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익 활동을 못 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에 보면 한국에서 했었던 아이템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태국 내에 들여와서 진행시키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거를 태국화하고 태국에서 현지화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시간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정보 습득 능력, 그런 부분들도 같이 뒷받침이 돼서 한국형 있던 물건들을 태국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었을 때 수익 활동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배제를 한 상태에서 이거 한국에서 잘 나가는 상품이니까 태국에서 잘 되겠지, 이거 한국에서 잘 되고 있는 아이템이니까 태국에서도 당연히 잘 먹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만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전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일을 이제 반복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충분한 사전조사 기간을 가져서 처음에 사실 한 6달 또는 7달 사전조사 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회사가 잘못돼서 그것만큼에 대한 더 많은 금전적인 손해가 더 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들어가는 비용을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태국 내에서 잘 먹힐 사업인지 그런 사전적 조사가 제 생각에는 반드시 그거를 충분히 사전적인 조사를 동반하신다면 제 생각엔 충분히 태국 내에서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회사의 앞으로의 계획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장기 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기 계획은 현재 저희가 신설 법인이고 이제 채 한 3년, 4년밖에 안 되는 그런 초년 법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회사에 제가 없어도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리고 고객과 언제든지 저를 통하지 않고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소통을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것이 저희 초기의 목표고요. 중기적인 목표는 저희 특히 한국 내에 진출하려고 하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 한국 내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포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시장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신시장 개척 중에 가장 이제 선망으로 오르는 지역이 동남아 지역입니다. 그런 동남아 지역으로 많은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펀드 업체들이 많은 선봉장에 나서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태국 내에 한국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모든 실사 업무부터 금융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기적인 계획이 있고요. 마지막 장기적인 계획은 전문 인력 확충과 그 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많은 펀드, 그런 세 가지 삼박자에 대한 조화를 통해서 태국 내에서 한 탑 10이나 아니면 내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순위로 저희 회계법인과 법률법인을 육성해 나가서 태국 내에 내노라 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로, 그런 법률적인 회사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제 가족 관계는 현재 저는 이제 딸 둘, 그리고 아내, 이렇게 해서 4인 가족이 있고요. 현재 지금 장인하고 장모님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저하고 둘 다 와이프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같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큰 딸은 현재 지금 한 2년 3개월 정도 됐고요. 네, 둘째는 지금 5개월째 됐습니다. 네, 엄청 이제 말썽을 많이 부릴 그럴 나이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별다른 취미 활동은 글쎄요, 운동은 제가 이제 골프를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5시 45분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난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끝내는 활동을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은 강의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은 강의를 했었었고, 태국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개업을 하고 나서 교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와 그다음에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좌를 개설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적도 있었었죠. 또한 이제 지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특히 금융적인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뿐만 아니라 그런 재무, 특히 투자 상품에 관련된 부분, 대안투자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헤지펀드나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나 아니면 원자재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주식과 채권과 관련된 그런 투자 상품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이제 자격증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태국 쪽에 지금 접촉하고 있는 증권회사들이나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제가 토대로 해서 태국에 있는 그런 금융업종이죠. 금융업종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금융 강의나 이런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